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인터뷰에 응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먼저 각자 소개 먼저. 10대 청소년입니다. 20대 대학생입니다. 20살 된 새내기 유권자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번 대선에서 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이야기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관심이 있게 봤던 거는 세월호 관련인데, 제가 이번에 세월호 8주기를 맞아서 청소년들이 중심으로 진행하는 행사를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준비를 하면서 이제 8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 시간들에서 사람들이 한 5년 됐을 때보다는 시선도 이제 그만해라는 것도 많고 점점 잊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진상규명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고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 이 논제가 이 인터뷰에서 나온 게 너무 반가운 게요. 사실 기사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대중매체에서의 반응은 훨씬 더 험악한 느낌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비난하는 내용들이 가득해서 이 논제에 대해서 이렇게 멋진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성 관련 의제나 정책들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사실 저는 여성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이번 대선 후보 중 여러 명이 별로 여성 정책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을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일이긴 한데 윤석열 대선 후보자가 자신의 SNS에 여성가족부 폐지를 올려서 어떤 표심을 잡으려고 행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정책 문의와 관련된 것도 여성 정책 관련된 문의는 받지 않겠다라고 대놓고 말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대선 후보가 해야 할 일이 맞는지 대선 후보의 답안이 정말 맞는지 의심스러울 만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야기하고 싶었고 특히 더 이상 여성에 대한 차별은 없다. 구조적 차별은 없고 개인적 차별만이 남았을 뿐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정책의 흐름을 굉장히 개인적인 문제로 바꿔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한탄스러워서 그 부분을 말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네. 일단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이제 교육이랑 기후 쪽인데요. 일단은 기후 얘기하면서 많은 대선 후보들이 이제 핵발전소, 원자력발전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뭐 윤석열 후보나 이런 쪽에서는 원전을 지금처럼 유지시켜야 된다 혹은 증원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뭐 이재명 후보는 천천히 원전을 줄여나가야 된다라고 하고 심상정 후보는 이제 탈원전해야 된다라고 이런 공약을 발표했는데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낸 공약을 보면서 이거는 진짜 기후위기 시대를 해결하기 위한 모먼트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핵발전소, 원자력발전소가 친환경 에너지다, 신재생 에너지다라고들 하는데 이제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핵 폐기물은 이제 몇십만 년 이상 보관을 해야 하는데 한국에는 그럴 땅이 없고 그리고 지진 안전지대라고 했던 한국이 이제 포항, 이번에도 제주도에서도 지진이 났잖아요. 이런 거 보면서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그런 원자력발전소를 지을 때도 그럼 지진이 나면은 이 원자력발전소가 부서지면서 얼마나 더 환경에 심한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 라는 의문을 품으면서 계속 그런 공약을 지켜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공약이 아니라 탈원전 해야 한다 이런 게 필요한 것 같고 교육 관련된 거는 이제 교육정책 보니까 다 수시 비율 어쩌겠다, 정시 비율 어쩌겠다, 다 이런 내용인데 이제 더 이상 그런 비율 가지고 싸우는 거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소모적 논쟁인 것 같고 진짜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학업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OECD 국가에서 학업률은 1등을 차지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 청소년 비율, 자살률이 1, 2등을 다투고 있는 이 현실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게 과연 수시 축소 확대, 정시 축소 확대일까?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20살이 되고 10대를 거쳤던 사람으로서. 청소년들이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가 1위 국가통계 포털에 따르면은 1위가
그 이제 학업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2위는 진로와 미래에 대한 이런 부담감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부 시간은 많이 주면서 진로와 미래를 선택하지 않는 너네 학생들에게는 너네 미래랑 진로를 정하지 않으면 대학에 갈 수 없어.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없어. 라는 뭐 이런 안 좋은 사회 시스템이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정책을 내는 후보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 듣다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부분이 뭐냐면 녹색 성장? 그 얘기를 하는데 타율 원전이 아니라 원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게 되게 모순적이라고 느껴져요. 모순되는 단어들을 함께 써가지고 그 키워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정적 이미지를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원전을 더 많이 지어야 한다는 것과 녹색 성장을 같이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노력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대선 후보들이 일하는 것에서 좀 전문적이게 진실도 하고 되게 탤런트를 어떻게 보면 외치고 있는 건데 그런 외침을 좀 들어주고 지원도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여성 정책을 만들기 이전에 일단은 여성들이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봤을 때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보려는 노력의 첫 발걸음을 좀 떼야 된다고 해요. 아니 정책을 이 정책 해라 저 정책 해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이. 일단은 그거를 보기 위한 노력조차 없는데 그 정책을 이런저런 거 해달라라고 하면 뭔가 스텝이 안 맞는 느낌? 일단 지금 1단계도 안 들어와 있는데 2단계를 말하는 느낌이어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봐야 하는 이유를 좀 깨닫고 정당들이 깨닫고 그리고 그거를 위한 노력을 좀 시도했으면 좋겠어요.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노력해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했으면 좋겠어요가 아니라 정당들이라면 우리 유권자들의 니즈에 맞게 그것들을 분석을 하고 그걸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죠. 이준석 국민의당 대표가 말했던 것이 있잖아요. 여성들은 아젠다 형성이 떨어지고 구호만 남아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사실은 뭘 보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거든요. 스토킹 처벌법이라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있었던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어젠다 형성이 떨어지고 어떤 부분에서 구호만 남았는지 그걸 정확히 설명을 해주지도 않으면서 그런 식으로 유권자들을 굉장히 사지로 내모는 그런 말을 하는 것들이 전혀 좋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는 부분도 있고 제가 어떤 정책을 내놓는다기보다는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당의 정책들을 개편하거나 그 유권자들의 표를 잡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기후 먼저 말씀드리면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립을 했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의 목소리에서 듣겠다라고 하면서 청소년 기후 행동 활동가도 이름에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걸 보면서 걱정 반 기대 반이었어요. 진짜 이제 청소년을 하나의 주체로 봐주나 보다가 기대였고 또 다른 걱정은 또 그냥 청소년을 이용해먹는 또 흔한 다른 이런 거대 정당들에서 하는 행동을 취할까? 이런 걱정을 했었어요. 네, 걱정이 현실이 되었더라고요. 네, 청소년 기후 행동에 있던 활동가가 이제 사퇴를 했어요. 그 단체에서 2050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진심 담아 듣지 않는다 하면서 그 위원회를 나오게 됐는데 그걸 보면서 아까 우리 코끼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진실되게 그 활동가들, 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기후최전선에 있는 활동가들, 기후최전선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듣거나 기후위기로 해수면 상승으로 피해를 입는 이런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거나 이런 목소리를 지금 거대정당 듣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교육권 이어가자면 학생들, 아까 말했던 학업량 과중도 학생들 그러니까 어떤 기성세대들은 학생들의 문제는 학생들 너네가 목소리를 내야지 사회에 나가서 목소리를 내야지 하면서
그래서 나왔어요. 제가 이렇게 학생 때 활동했는데 왜 학생이 공부 안 하고 활동하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 걸 보면서 일단은 학생들이 그런 자기들이 겪고 있는 이런 힘든 점들을, 고충들을 말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되어야 하거든요. 실제로 제주도교육청에서도 뭐 제주미래교육 포럼이다 하면서 학생을 이렇게 토론자로 이렇게 올려서 말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대가 2시였어요. 평일 오후 2시. 방학도 아니었고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겪어보면서 이 사람들이 진심으로 학생들의 목소리 듣고자 하는가? 이제는 정부나 이런 지자체에서 현장에 나와야 한다. 그래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후위 관련된 것도 이제 기후 1.5도씨까지 상승을 막으려면 7년 정도 남았다고 해요. 그래서 과연 이 7년을 남은 지금 석탄화력 발전소를 늘릴 게 아니라 줄여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제로화 시켜야겠죠. 그 신재생 에너지를 더 1순위에 두고 투자를 해야 하고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가 기후위기의 대체 이런 발전소가 아니다 라는 거를 알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탈원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 관련된 것도 진실되게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학생들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힘들어서 자살하고 있는데 수시 늘리겠다, 수시 줄이겠다 이런 거 그만했으면 좋겠거든요. 이제는 대학 서열을 없애고 진짜 배우고 싶은 걸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 제도가 들어오는 걸 학생들은 바라고 있고 대선 후보들에게도 그런 걸 요청하고 싶습니다. 네, 10대 청소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공부를 못한다고 여러분들의 잘못도 아니고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것도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고 싶은 것 그리고 이런 정부나 사회한테 요구하고 싶은 것 용기 있게 이렇게 나서서 말해주면 도와줄 사람 꼭 있다. 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무시하고 그냥 우리 편, 본인을 도와줄 사람은 분명 있어요. 주변에 있으니까 그런 거 믿고 열심히 나와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걸 말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의 대선 상황이 여성들에게 굉장히 많은 무기력을 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저도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꼭 투표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대선 후보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대선 상황에서는 더 자극적으로 하게 되는 법이잖아요. 표심을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무 비관적으로 미래를 보지 말고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한 표 꼭 이뤄내도록 합시다. 저도 저와 같은 10대 청소년들에게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도 괜찮지만 주변의 어떤 사회적 약자들의 소리를 듣고 그 사람들이랑 같이 연대를 해서 같이 함께 살아갈 세상이니까 이렇게 좋은 사람을 같이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네, 해줬습니다. 이제 방을 봐요.